자, 코스피 5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코스닥 3천 시대를 준비하는 좋은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업종과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그렇게 급락이 나오더니 오늘은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막 급등과 급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 따라가야 되나요? 자, 이제 어제 못 사서 참 아쉽네요. 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뭐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저한테 질문하실 때 핵심을 딱 찔러가지고 질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제 못 산 게 진짜 내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여름 같은 시장인데 등목 한 번 한 거다. 그리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등목보다는 이제 개울가에 이제 발 정도 담그는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다고 더위가 완벽하게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어제 살 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시장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후회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얼무새. 예. 후회하는 거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고 반성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주식 투자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제 할 걸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는 걸로 저랑 약속하시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어제 못 산 섹터 중에서 오늘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10%씩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오늘 사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사고 싶었던 몇몇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던 뭐 반바지봇의 조방원이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 자율주행, 뭐 창투사, K컬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체적으로 K컬처 빼고는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섹터들 중에서 핵심 섹터들 중에서 아직 덜 올라온 거 혹은 안 올라온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 너무 쉬워요, 지금 시장은. 어차피 순환매가 돌고 핵심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대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트렌드는 글로벌 트렌드가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각 기업별 미래에 대한 뭐 제가 신년사들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네. 그 트렌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려운 응용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예요. 응용 문제 하지 마세요. 기초 문제 그리고 예제 문제부터 잘 하시고 나서 이 예제나 기초 문제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싶을 때 응용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렌드에 맞는 주도 섹터에서 그리고 올해 좋아지는 핵심 섹터, 올해의 트렌드 섹터에서 가장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에 타이밍을 잘 잡기만 하면 되는 네. 그런 시장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말로 홈런을 한번 때려봐야 되겠죠. 네. 오늘 4번 타자 업종은 뭘로 고르셨어요? 저는 덜 오른 업종 중에서 올해의 트렌드, 핵심 트렌드인데 너무 잘 쉬고 있어요, 지금. 뭐죠?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자율주행?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자율주행 여러분들도 이게 있었지라고 생각하실 그쵸, 거예요. 네.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뜨거운 섹터였습니다. 맞네요.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연초에 엄청난 랠리를 펼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따라온 게 뭡니까? 현대차 그룹 아닙니까? 그럼 현대차 그룹 하면은 로봇에 대한 부분과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이 모멘텀을 한 몸에 받고 CES에서 최고의 핵심 화두 중 하나가 자율주행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뇌 속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자율주행이 지금 쉬고 있는 거 오호 나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쉬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 말로 홈런 시간에 4종목밖에 소개 못 해드려서 너무 아쉬울 따름이에요. 네. 그래서 뭐 못다한 얘기는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설명드리면 되니까 일단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트렌드 자율주행 제가 정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정했나요? 아니요. 글로벌 시장에서 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자율주행이 올해가 원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설명드렸듯이 연평균 36%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2034년까지 그런데 2034년 가면 뭐 완전 자율주행 되나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에 로봇주 정말 좋았고 올해까지도 좋죠. 그런데 재작년 2024년 로봇주는 암흑기였습니다. 올해 자율주행 굉장히 연초부터 핫하죠. 그런데 작년에 자율주행 암흑기였습니다. 뭔가 겹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봇보다 1년 뒤에 등장하는 시장의 핵심 트렌드 섹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쉬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연초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 로봇주 워니콜린스 2000% 올랐고 로보티즈, 클로버 1000%씩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수백 %씩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누로메카마에도 360% 최근에 올랐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은 자율주행, 제가 볼 때는 계속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종목들도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이제 하나하나 우리도 기술력 있습니다 하고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형주 중심으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잘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집중을 잘 못 받아요.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안 나오는데 무슨 펀드나 이런 데에 뭐 비중 있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건데 자율주행 쪽에 계속 수급이 들어가다 보면 말씀드렸죠. 기본을 잘하면은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나온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시장에서 핵심이 되고 있고 1차 반등이 나온 다음에 최근에 알려드린 거 쉬고 있는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미 테슬라, 웨이모, 뭐 GM의 크루즈 그리고 바이두, 아폴로 이런 쪽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중심 도시들 일부 도시에서는 시범 서비스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레벨 3의 제대로 된 상용화는 올해다. 작년은 시범이고 올해는 진짜로 상용화가 되는 원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SDV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 5, 6년 전에도 있던 개념이었고 계속 우리도 합니다 했는데 이제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 게 이제 올해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트렌드 말씀드렸죠. 다들 기업 신년사 보면은 열매를 뭐 취할 시기다. 올해는 실적으로 증명할 시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등장하는 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한 번 판매하고 끝이 아닌 구독제 서비스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선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차량을 정비소까지 가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는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걸 바로바로 피드백 받아서 많은 부분들을 편리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독제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죠. 구독제 원년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 테슬라가 그동안 이 플랫폼 기업으로 해서 계속 고객들을 모집했다라는 얘기도 이미 5, 6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그룹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라고도 그 당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로봇 기업이다, 뭐 그리고 스페이스X랑 뭐 XAI랑 뭐 합쳐가지고 또 IPO한다,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있죠. 이슈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율주행 올해 이제 첫 발걸음밖에 안 내딛었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된 업종을 잘 살펴봐야 될 4번 타자 업종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올해 연초에 CES에서 젠스랑이 로봇하고 자율주행 두 가지를 콕 집었죠. 네.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자율주행이 확실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타 종목부터 차근차근 가볼까요? 아까 막 종목 4개밖에 못 소개해 주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네. 가장 든든한 일단 1루까지 갈 수 있을 안타 종목 좀 볼까요? 네, 뭐 가장 든든하게 가는 건 기본 중에 기본. 현대차 그룹의 모비스, 현대모비스를 봐야 되겠죠. 네. 네. 이 기업을 빼고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도 아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뺄 수가 없습니다.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는 종목이고 누구보다 안정적인 종목이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고 로봇 부품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로봇의 뇌까지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을 빼고 얘기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현대모비스 든든하게 나는 자금도 좀 있고 그리고 너무 바빠요. 주식시장 잘 못 봅니다 하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제일 든든한 종목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시듯이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쪽 보시는 게 아주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비스 보시는 게 아주 든든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는 핵심이 되는 뭐 중간도 아니죠. 이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산출자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비스에 대해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든든하게 보는 건 아주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겠다. 뭐 3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 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가 빨리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0조 원이라는 건 최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동화 매출 뭐 25조 원 얘기 나오는데 요즘에 로봇도 출시 시기 당겨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더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로봇에 대한 부분,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뭐 이런 딥클린트 같은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 여전히 뭐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 모멘텀은 알고 계실 거고요. 글로벌 톱3에 들어간 현대차 그룹의 시너지 효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역시 시총 큰 종목 중에 현대 모비스 아니면 뭐 현대차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현대 모비스를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빠르게 가볼까요? 빠른 종목 이루타 종목입니다. 조금 빠르게 가야 되는데 좀 많이 빨랐던 종목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저 바로 SOS랩입니다. SOS랩. 네. 네. 자, 우리 말로 없는 시즌2에도 수익률 상위에 있고 네. 뭐 사실 그 밤 11시에 뭐 어제도 제가 출연을 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신대가들의 투자율 벌써 이미 400%가 넘었습니다. 아이고, 네.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자율주행 쪽에서 대장주를 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대장주들은 원하는 가격까지 잘 안 내려와요. 아직도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규 매수하기엔 조금 아쉽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된다. 아니면은 기간 조정이라도 나오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라이다 내재화 기업이다라고 뭐 기존에도 말로 없는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꾸준하게 말로 없는 종목 선정해드리고 하면서 제가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SOS랩입니다.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이미 현대차 그리고 만도 그리고 뭐 세메스 등등 고객사들만 봐도 그냥 굉장히 든든하고 가슴이 웅장해진다라는 요즘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본업 외에도 이제 관제 시스템까지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최고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엄지척 2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루타 종목으로는 이미 뭐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또 뭐 변동성도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SOS랩을 이루타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3루로 가보겠습니다. 3루타 호타 준족으로 빠르고도 멀리 갈 수 있을 자율주행 종목은 뭘까요? 자, 3루타 종목도 좀 든든하게 가야 되니까 HL 만도 다시 HL 한번 만도, 보도록 HL 하겠습니다. 만도도 요즘 빨라졌어요. 네, 이 종목이 너무 느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뭐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로 치면은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좋은 소식도 많고 한데 너무 안 움직여서 갑갑하다 하면서 화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도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우리 만도가 달라졌습니다. HL 만도로 사명 변경하고도 한동안 이제 느릿느릿하게 움직여서 너무 거북이 같다 했었는데 작년에 현대차 그룹도 그랬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관세 영향력 계속 얘기 나오면서 1년 내내 시달리고 거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타격도 있고 얼마 정도 타격 받았는지 저도 나와서 뭐 수십 차례 분석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도 같은 경우는 같이 느렸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이미 제가 이제 오전에 있는 마켓나우 코너에 나와가지고 교육해드리면서 121% 올랐고요. 그리고 말로 없는 시즌2 지금 시즌에서도 48.93. 분명히 좋은 수익률인데 요즘 말로 없는 수익률 보면 좀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 아쉽네요. 예, 그런데 저는 충분히 순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HL 만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CS 뭐 2026에서도 HL 만도 그룹이 5개 계열사가 여러 가지로
이런 기술을 공개하면서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기반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센서, 로봇, AI 이거 다 어디예요? 죄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든든한 기본기에 충실한 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기본기에 충실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덜 올랐다 싶으면 이런 종목부터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빨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마이코사 출시하면서 이제 제가 이력서 쓰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HL 만드는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이력서가 기존에도 잘 쓰여져 있는 기업인데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든든한 기업이 또 이력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존이 또 이제 자율주행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테슬라와 아마존을 양손에 쥐고 있는 기업. 그리고 현대차는 머리 위에 올리고 있고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악재라는 악재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호재만 가득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뭐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발렛 파킹해주는 로봇이죠. 해가지고 이 파키 같은 경우도 산업용 로봇으로 또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모멘텀까지 생각하면은 자율주행의 로봇 어떻게 보면 모비스랑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번 타자 업종 자율주행에서 말로 없는 때릴 수 있을 만한 종목 뭘까요? 자, 오늘 고민을 참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조금 작은 종목,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쉬고 있는 종목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작은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뭐죠?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네네. 거예요. 제가 작은 종목들도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그냥 큰 종목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자율주행은.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 기업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로봇주들 실적 안 나옵니다. 다 뭐 적자입니다. AI도 적자입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올해가 실적의 원년이고 뭐 내년부터 해서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아까 로봇하고 비교해드렸습니다. 2024년에 로봇은 바닥이었고 암흑기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템베고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이 말로 없는 시간에서만 벌써 두 종목 템베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이 작년까지 암흑기였고 올해부터 업종의 이 리밸런싱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섹터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원익홀딩스처럼 로보티즈처럼 클로버처럼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이제 SOS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워낙 대장이니까 말씀드렸고 HL 만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작은 사이즈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보여드렸는데 모트렉스 과거에는 이제 계속 테슬라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대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의 그림자를 싹 벗어 던지고 이제 저평가 탈출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PB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 분야에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IoT 연결이나 사물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뭐 승하차 기반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DV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스텔란티스랑 이미 장기 공급 계약 끝났습니다. 그리고 AI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오비고랑 계속 오비고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랑도 뭐 계약 공급 계약하면서 차량용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비오가 좀 마케팅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콘텐츠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가 이제 뭐 전기차 쪽에 이제 부품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잘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전쟁건설 로봇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HD 현대기계가 뭐 급등 흐름 보여 중상한가가 있는데 이런 뭐 재건주 같은 경우도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은 너무 간단합니다. 현재 가격 살짝 가도록 할게요. 지금 뭐 9,000원 뭐 중후반대에 있는데 9,500원 아래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10,000원 넘어간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9,500원 아래서 싸게 모아간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1차 목표치는 12,500원, 2차 목표치는 17,500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위에 광활한 범위가 있습니다. 저는 20,000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표가 달성할 때마다 제가 AS 전략 드리는 거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자율주행으로 올해 트렌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제노코 편 2조 원의 예산과 10년의 피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쏘아올린 이 거대한 도전이 성공으로 기록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날아올 단 한 줄의 데이터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주의 침묵을 뚫고 지상과 소통하는 생명줄을 만든 자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우주와 방산의 숨은 신경망, 제노코의 이야기입니다.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모든 오감은 차단됩니다. 이때 제노코가 만든 우주용 통신 탑재체가 깨어나게 되죠. 영하 150도의 진공과 엄청난 방사능을 뚫고 로켓의 상태를 지상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술. 남들이 화력에 집중할 때 제노코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디지털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이 연결이 없었다면 누리호의 포효는 고모한 메아리에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증명된 이 완벽한 연결 기술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제노코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가장 가혹한 우주 환경을 견뎌낸 통신 기술이 곧바로 현대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신경망으로 진화합니다. 우주에서 길을 찾던 제노코의 안테나가 이제는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국방 기술로 이어지는 거죠. 세계 1위 방산 거물 로키드 마틴이 제노코를 파트너로 점찍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의 전파 방해를 뚫고 아군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혼선 방지 기술. 우주 위성과 지상 미사일,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묶는 이 독보적인 실력 앞에 글로벌 방산 거물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노코가 설계한 뇌가 없다면 그 어떤 첨단 병기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불꽃보다 뜨거운 집념으로 우주와 소통하는 기업, 침묵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데이터로 증명해낸 이름, 바로 제노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흔들리지만 저희는 여기에서도 홈런의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오늘도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으로 오늘은 2월의 첫 거래일인데 2월부터는 또 어떤 거 볼까요? 오늘 뭐 볼까요? 네, 제가 지난 4분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바봇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중에 2차 전지 조금 억울하게 못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조금 못난이 종목이다 생각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대장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억울한 2차 전지들을 고르셨군요, 오늘.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어글리한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이 정말 나빠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어글리 2차 전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2차 전지 소외주의 반격이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랑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코프로 저렇게 올라가는데 말로 없는 종목 선정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왜 내 종목은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 같지? 왜 나는 2차 전지주 좋다는데 시장에 소외돼 있는 것 같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오늘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기차 캐즘 작년부터 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서서히 해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2024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유럽에 있는 세미나 내용만 좀 확인하셨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해소가 될 거냐라면 그건 물음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저가 전기차 라인업이 우리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3원계의 양극재를 쓸 때 중국의 이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보다는 가격이 좀 높고 하이엔드 기술을 가져가는 이제 3원계 NCM, NCA 중심으로 가고 하이니켈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은 게 흠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죠. 배터리 화재가 난다라는 게 이게 문제였는데 워낙 이제 좀 톡톡 튀는 놈들을 이제 양극재로 쓰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한 적이 있었다라는 측면.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만 그런 중간에 과도기적인 성향에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도 홍보를 했었죠.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다. 한국산이랑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가볍고 이렇게 통통 튀는 걸 했느냐라고 하면은 전기차나 로봇이나 배터리가 무거우면은 그만큼 전력 소모도 많고 주행 거리도 줄어들고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행 거리 늘리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중국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계속 갈아 끼던지 아니면 무거워도 좀 크게 만들어도 일단 당장 가격이 저렴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형으로 또 정부에서 보조금을 워낙 팍팍 찔러주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들이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가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뭐 작년에 BYD 이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밀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이제 해소되는 게 살살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거죠. 아니 그러면 LG엔솔이랑 포드랑 왜 그렇게 공급 계약 해지를 합니까? LNF는 또 왜 해지합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지금 당장 더 돈이 되는 ESS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포드 계약 해지 내용 잘 보시면은 전기차 안 해요. 우리 2차 전지 안 해요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 되는 건 ESS니까 전기차 쪽에 투자하는 자금을 이쪽으로 좀 돌렸다가 다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을 끊고 너네랑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랑은 끝이야라고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ESS 시장 폭발하는 부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건데 분명히 기술력은 우리나라도 LFP 같은 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삼원계에 빠르게 못 들어오지만 우리는 LFP 시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존부터 얘기했었는데 말만 하지 말고 그럼 직접 개발해 보시고 했더니 진짜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 벌써 4세대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이런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산 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 우리가 가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ESS 관련된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에만 의존하던 이 시장이 ESS 쪽으로 확대돼서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전기차 캐즘이 이제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본업도 잘 되고 미래도 잘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이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재고가 많이 쌓이고 가격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을 때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HBM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레거시 반도체도 라인을 자꾸 HBM이나 최첨단으로 옮기다 보니까 기존의 범용 반도체도 쇼티지가 나기 시작해서 좋아지잖아요. 전기차 캐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게 2023년부터 해서 한 2년 걸렸는데 전기차 이 ESS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올해 내년 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기차 소외주들 관심 가져보셔야 되고 또 리튬 가격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건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소외돼 있다? 아,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져도 잘 버티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글리 2차 전지들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약간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은 진짜 못생겼는지 예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부터 볼까요?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2차 전지 종목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어글리한 사이즈 있는 종목 중에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을 포스코 했습니다. 퓨처엠, 그쵸. 네. 안 가요, 제가 포스코 정말 좋은 종목이고 저는 사실 양극재 기업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일 많이 올라가진 않는다. 대신 제일 믿음직스럽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정말 좋은데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칭찬하는 게 이미 중국산 이제 소재를 탈피하기 위한 작업을 과거부터 해왔었고 마렌티나 염호는 우리가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고 계시고 호주 광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우리는 탈피해 있는 기업입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리튬 가격이 슬슬 오르면은 이제 슬슬 반응을 해야 되는데 큰 반응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속상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좀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대기업들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하고 대규모 계약을 이미 맞춰놨고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중국하고 다르다라고 했어요. 프리미엄 시장으로 갈 때 하이니켈 쪽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95% 이상 울트라 하이니켈 개발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개 기업이 제일 빨리 나가고 있는데 그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튬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GM을 등에 업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전기차 캐즘을 이제 슬슬 해소해 나가면서 ESS로 발돋움하는 이런 시장에서 가장 걸맞는 가장 든든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이제 음극재 시장에 이어서 양극재 시장까지도 우리가 1위까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목표했던 생산량이나 이런 거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장 증설이나 투자할 것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사실 2040년, 2050년까지 봐야지 결과가 나오는 싸움인데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포스코퓨처엠이 지금보다 최소 2~3배는 기본이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단위가 바뀔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반도체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듯이 이 2차 전지 분야라고 하면 포스코퓨처엠이 그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글리에도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첫 번째 안타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뭐 사업을 갖춰가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잘 세팅이 돼 있는데 네. 아직 시장에서 부각을 받질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빠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뭐 수익 상승을 잘 못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앞으로 빨리 갈 수 있을 네. 2루타 종목 뭡니까? 네, 2차 전지주는 뭐 사실 대형주들도 좀 빠르게 움직일 네.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데 작은 종목 중에서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유일 에너테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존의 장비주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노칭, 스태킹, 뭐 탭 웰딩 이쪽 분야로 해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사실 노칭에 이제 강력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인데 너무 좋아요. 이 ESS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 기업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장비로 이렇게 버틴 다음에 리사이클 쪽으로 이제 추후에 터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튬 가격 살살 올라오죠.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은 이런 양극재 기업하고 이제 리사이클 쪽, 폐배터리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 쓱 올라오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 날아가지 않습니까? 리사이클의 대장주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일 에너테크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에 이미 장비를 전량 수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업이 신사업도 잘 되고 전고체 사업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투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은 자금을 좀 조달해서 우리가 사업을 더 크게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예. 우리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들 급여를 줄 돈이 없어서 돈을 가져옵니다. 이러면은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 증설을 해서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주가 이석에 대한 리스크는 나오지만 그 단기적인 리스크, 이 물량 해소 구간이 끝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삼루타 종목이 뭐 대표적이긴 한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 2차 전지 쪽에 장비주를 하나 소개를 해 주셨어요. 빠르게 갈 수 있을 종목으로. 자, 그럼 이제 3루타로 가겠습니다. 호타 준족 멀리도 가고 빨리도 갈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종목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3루타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네,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 방송으로 장 마감을 하루를 함께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여기서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월요일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못 올라왔고 굉장히 어글리하고 주주분들 너무 억울하실 거예요. 네, 너무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호타준적으로 보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말로 없는 종목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루타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또 몸집은 좀 가벼워요. 그런데 이 하이엔드 쪽으로 해가지고 본인들만의 특화된 기술력으로 가다 보니까 또 마웨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제가 이 기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일 에너테크처럼 2019년으로 기억합니다. 유상증자가 발생해서 한 13,000원대 있던 종목이 한 10,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한 6,000~7,000원 이 구간까지 갔었는데 제가 9,000원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 종목이 20만 원대를 넘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했어요.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막 이럴 게 아니에요. 양극재 공장이 분명히 신사업을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양극재를 진출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그래가지고
이 기업에서 우리 공장 증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건데 공장 증설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유상증자 받을 시즌이에요. 배터리 데이 나오면서 앞으로 주행 거리가 부족한데 실리콘 응급제를 넣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이 20만 원 넘어 24만 원 이렇게 가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는데 저는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만의 독자적인 길까지 갔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차 캐즘, ESS 다 해당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축소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축소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오히려 더욱더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대부분 전구체를 중국 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져다 쓰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무 전구체 기술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구체 기술력 아예 내재화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안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종목이고 다시 20만 원대 가는 거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고점도 넘어서 더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기업만의 특화된 프리미엄 기술력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호타전적으로 멀리 보일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봐야겠죠. 오늘 2차 전지 중에 속을 썩이지만 말로 홈런을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 종목 뭡니까?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LNF로 선택했습니다. LNF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어글리하다고 하기에는 지난 4분기에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생각보다 잘 못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왜 에코프로처럼 안 움직이지? 라고 물음표를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글리에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억울하게 눌려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보고요.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할 때도 이 전기차 캐즘 시대의 한가운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분명히 수급은 들어와 있는데 그 수혜를 제대로 못 받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호재를 쌓아놓고 있고 그리고 악재가 해소되는데 주가가 별로 못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업 가치에 맞물리게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포스코 퓨처엠 할 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이 하이스케일 기업 중 하나고요. 그리고 NCM의 강자로서 이제 NCMA까지 가서 LFP 시장까지도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기업 내용은 뭐 크게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설명 많이 드렸고 네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2만 5천 원 아래 구간에서 있는 구간은 너무나도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급등한 다음에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갑갑해 하실 수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그냥 15만 원만 넘어가면은 20만 원까지 1차 목표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5만 원까지 2차 목표치 드리는데 저는 이 종목 30만 원 넘어서 다시 한번 헐헐 날아가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KSP 편 3천억짜리 거대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원인은 고작 밸브 하나. 엔진의 폭발적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건데요. 여기 몰락한 공장 취급을 받다 밸브 하나로 전 세계 선박 엔진의 생사 여탈권을 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KSP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KSP는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파산 직전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낡은 공장에 미래가 있다고 믿지 않았죠. 하지만 이들에겐 전 세계 대기업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 못 낼 지독한 기술적 집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 금속을 초고속으로 비벼 아예 하나로 녹여버리는 마찰 압접 기술이었는데요. 수천 번의 폭발과 700도의 지옥불 그리고 영하의 바닷물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엔진 밸브. KSP는 용접은 반드시 터진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하나로 만든다는 집념 하나로 남들이 부품을 이어붙일 때 금속끼리 극한으로 마찰시켜 마침내 이종 금속의 완벽한 결합을 탄생시킵니다. 엔진 깊숙한 곳, 폭발의 심장부를 지켜내는 이 정밀함에 유럽의 엔진 거물들은 경악했죠. 한국산은 못 믿겠다던 독일과 스위스의 엔진 거물들이 이제는 KSP의 밸브 없이는 엔진 조립 라인을 멈춰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몰락한 기업이라 비웃음 당하던 이들이 전 세계 바다의 심장박동을 통제하는 글로벌 수문장이 된 겁니다. 남들이 화려한 배의 외형에 집착할 때 엔진의 가장 가혹한 곳에서 가치를 증명한 기업,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기술을 찾아낸 이름, 바로 KSP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봐야 될 텐데 아까 기본기도 중요하고 이제는 응용 쪽으로도 네. 생각을 하신다. 오늘은 어떤 4번 타자 업종일까요?
네,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나오고 뭐 네네. 원전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친환경주 쪽으로 한번 살펴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주요. 네네. 되게 소외되어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거기다 또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원전이 더 유명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전이 유망한 건 그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제가 시즌 1부터 교육해드린 게 원전 유망하고요. 미국은 태양광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미국 중심이면은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글로벌 시장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고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사실 주도하는 뭐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도 파리 기후협약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 시작되는 이런 뭐 저탄소, 탄소 절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탄소 제로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주가가 잘 안 움직여서 지금 잊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해서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뭐 기업들 다 ESG 말은 많았고 좀씩 개선합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개선이 안 되면은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유럽이랑은 뭐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는 원년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필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봐야 우리가 유럽 시장을 또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친환경주를 올해 서서히 지금 뭐 급하게 내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많이 담을 필요는 없지만 수익이 낮다라고 하면은 이제 큰 비중은 아니어도 수익 난 금액에서 일부를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 정도로 가시면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도 AI랑 결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ESG 2.0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한 15년 전부터 뭐 계속 뭐 이슈가 됐던 스마트 그리드 이제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죠. 그리고 AI가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 전력망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원전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각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차 전지도 이제 ESS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ESS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드 테크라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AI랑 이제 에너지도 함께 움직이는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된 이제 전력기기나 이런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자, 순환경제 제도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신년사 각 기업들 정리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올해는 기존에는 제품을 판매만 했는데 이제는 구독제로 간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유하는 것에서 이제 구독제로 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소유하다가 이제는 구독제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렌탈을 하니까 구독을 하니까 실적이 안정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는 결국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폐기물이나 뭐 수거 재활용 이런 부분도 기업에서 다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델 자체가 지금 완벽하게 전환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LG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구독형 서비스가 가전제품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구독하면 뭐 정수기 같은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구독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플라스틱 규제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유럽이랑 이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재활용 시장, 리사이클 시장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함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 적응 테크와 탄소 국경 장벽이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 본격화, 그냥 탄소세 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 뭐 LA 산불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큰 기후에 대한 이제 재난 같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상 예측도 이제 AI 플랫폼으로 한다라고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제 피해 보는 것들을 최소화하겠다, 축소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아예 없게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적응 테크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제 그동안 말로만 했던 탄소 제로를 향한 그동안은 시범 서비스였다라고 하면은 이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4번 타자 업종으로는 친환경 관련 종목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전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고 원전주만 수익을 잘 준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제 친환경주도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안타 종목부터 하나씩 종목 체크를 해볼게요. 친환경주 중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안타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안타 종목으로 LG화학이 제일 든든하지 않나 LG화학이요? 생각이 듭니다. 오. LG화학 하면은 이제 뭐 기초화학 쪽이라서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그러게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체질이 완벽하게 개선됐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던 현대차 그룹이 지금은 뭐 현대 로보틱스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체질 개선이 된 것처럼 LG화학 같은 경우도 기초화학 부분을 굉장히 크게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을 이제 2차 전지 기업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IRA 수혜를 받으면서 양극재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고 2차 전지주는 가장 뭐 기본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원전 그리고 뭐 태양광 이쪽은 미국이 좋아하는 이런 친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잠깐 캐즘이라서 좀 어려울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믿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를 의심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미 유럽에선 서서히 해소가 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한 것까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석유화학 부분을 과감하게 크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부가 가치로 제가 조금 전에도 탈플라스틱 계속 말씀드렸죠. 그 탈플라스틱을 가장 잘하는 기업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LG화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활용 플라스틱도 우리도 여러분들 가전제품도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 있고 저가형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이 재활용 플라스틱도 프리미엄 라인인데 그 프리미엄 라인의 이 핵심이 되는 게 바로 LG화학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뭐 명품도 그렇고 없어서 못 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격이 불티나게 올라가고 있고 중국이 따라오기 힘든 기술력이다라는 측면, 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소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백날 중국 가봐야 조금 더 프리미엄을 보겠다라고 하면 한국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의 태양광 뭐 대표적인 기업들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를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가긴 하겠지만 LG화학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LG랑은 또 이제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무슨 생명과학이 LG화학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지금 잠잠하게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LG화학 기업이 체질 개선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화학을 안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뭐 석유화학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체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친환경, 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사업 분야를 집중해서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친환경 관련주 중에 빠른 종목 좀 볼까요? 2루타 종목으로 빨리 2루까지 갈 수 있을 종목 뭘까요? 네, 친환경 관련주들은 참 빠릅니다. 오를 때도 빠르고 내릴 때도 빨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충분히 신 기업들이 이제 바닥 짚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트럼프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은 좋은데 뭐 사이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직 어려웠던 기업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 중에 빠른 기업 그린케미칼 소개해드리도록 그린케미컬이요? 하겠습니다. 네, 그린케미컬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나는 생소한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딱 1년 전까지만 돌아가도 LA 산불 얘기 나올 때 그린케미칼이 뭐 상한가 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린케미칼을 미리미리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신흥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소개해드리고 하면서 말로 없는 종목 시즌 1에서도 이제 상위권에 한 번씩 들어가고 했었는데 탄소 보집 CCUS 기술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진 몇몇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런데 기업이 좀 사이즈가 작고 기존에 있던 기초 석유화학 쪽 이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기술력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다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자금이 묶일 수가 있으니까 네. 첫 번째 양봉, 거래대금 실는 양봉이 나오면은 그럼 바닥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도 바닥일 겁니다. 이 종목들은. 네. 그래서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CCU 메가 프로젝트 이쪽을 이제 진행하는데 당연히 참여한 기업이에요. 탄소 포집 중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9천억 규모의 실증 사업에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 국경세 뭐 이 부분도 시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탄소 얘기 나올 때마다 탄소 기술력 가진 기업들은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시면서 그동안 업황이 부진했었다면은 올해부터 체질이 개선되고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루타 종목, 빠른 종목으로는 그린케미칼,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미국에서도 탄소 포집 이야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탄소 포집 이런 거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엮여서 한번 또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호타존족 종목 볼까요?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친환경 관련주 3루타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친환경 분야가 여러 가지니까 이번에 또 뭐가 나올까 생각할 수 그러게요. 있는데 탄소 포집 나왔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먼 미래가 아닌가라고 했던 이런 기업인데 이제는 이제 현실로 다가온 수소 경제의 수소. 핵심이 될 수 있는 두산 퓨얼셀 아닌가 두산 싶습니다. 퓨얼셀이요? 수소 얘기하면은 두산 퓨어셀 안 나올 수가 그쵸, 없습니다. 그쵸, 예. 수소경제 그냥 1위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과거에 뭐 우리나라 뭐 넥소부터 시작해서 수소 자동차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이런 부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가 에이 아직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이제 아예 인식 자체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세금도 바뀌고 막 여러 가지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시장에 영원한 테마가 딱 두 개가 있다라고 뭐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M&A 테마, 두 번째가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입니다.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입니다. 생산량 확대를 하면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수요가 나와서 탈피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수요가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뭐 증권사 컨센서스 보면 한 440억 정도로 이제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흑자 전환됐어요. 우리 적자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의 R&D 투자 비용은 이제 서서히 이제 보상받을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정 수소 발전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의무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칩스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얘기 나오는데 수소 칩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는 이제 수소 발전은 이제 3기가 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수주 경쟁에서는 뭐 압도적이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두산그룹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예 이제 청정 에너지 쪽으로 재편을 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세대 쪽 같은 경우도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주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미 수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뭐 반도체의 수율처럼 이 양산할 때 얼만큼 이제 생산성이 있느냐도 중요한데 이미 완벽하게 갖춰졌다라고 합니다. 차세대 모델도 선박 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이제 상용차 뭐 기업도 인수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 기업인 것 같아요. 이미 수년간 한 10년 동안 준비가 돼 있는 기업 두산 퓨얼셀 제가 볼 땐 지금부터 해서 호타준적으로 좀 멀리 높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바로 좀 체크해 볼까요? 친환경 쪽에 뭘까요? 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풍력주 중에서 골랐습니다.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 네,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풍력을 포기할 수가 풍력이 왔네요. 없습니다. 네. 풍력이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짧게 설명드리면 유럽에다가 본인이 골프장 지었는데 옆에 풍력단지 생겨가지고 소송하고 했던 기억이 우리 뇌릿속에 아직도 있고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맞네요. 풍력을 아직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풍력 시대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풍력 발전 부품들이 이제 쇼티지가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 베어링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몸값 상승이 이미 예약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쪽으로 원래 90% 쪽이 날아갔었는데 이제 베타식스나 에너콘 같은 매출처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정성이 늘어나겠죠. 굉장히 풍부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베트남 생산 기지는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저렴하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6,250원 전후 구간에 있는데 6,250원 아래서만 보세요. 위에서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거래대금 붙여주고 있는데 좋아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조금씩이라도 들어올 때 기존의 매집 구간 있고 눌리고 나서 거래대금 들어오면 그 구간에서 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친환경주는 이렇게 보셔야 돼. 그냥 보는 거 아니다. 거래대금 들어오고 보는 거다. 1차 목표치는 7,500원, 2차 목표치는 10,000원 설정해드리고 10,000원 그냥 넘어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CSB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